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헬렌입니다. 네, 사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초이트 학생 에세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네. 에세이가 이제 3 개가 있잖아요. 3개 네. 중에 하나를 이제 써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3개 중에서 어떤 에세이를 쓰면 본인에게 좋을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네. 먼저는 대표님께서 이 초이트가 어떤 학교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얘기 좀 나눠 주세요. 네. 초호트는 이제 행동하는 지성을 대표로 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 굉장히 네. 혁신적인 교육으로도 유명한 학교고 되게 정치적인 리더도 많이 나오는 학교답게 네. 지금 코어 밸류를 보시면은 students who demonstrate curiosity, integrity and the potential to enrich our diverse community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어보셔도 되게 글로벌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네. 직접 호기심, 그다음에 그걸 또 실행할 수 있는 정직성, 또 책임감, 그리고 네. 그것들을 이제 전 세계에 또 우리 커뮤니티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네. 쪼끔은 느낌이 약간 씩씩한 네. 느낌입니다. 되게 그리고 용감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인티그리티라는 말이 사실은 정직성이라고 번역하기엔 쪼끔 애매하죠. 네, 애매한 게 네. 사실은 인제 많은 보딩 스쿨에서 굉장히 네. 인제 다 다루고 있는 단어이고 그런데 보면은 막상 또 이렇게 학교마다 쪼끔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 그 네네. 몇몇 학교만 쪼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뭐 네.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에세이를 여러 개 학생들이 보통 여러 학교를 쓰니까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그 그로튼이나 엑시터에서 말하는 인테그리티와 초트의 인테그리티는 뭐가 다른가요?"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여기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은 초트에서 나오는 인tegrity가 보면은 requires honesty and the ability to stand up for what is right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네. 초트는 굉장히 이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네. 이게 옳다 한다면은 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런 것들 그런 인테그리티로 이제 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초트 네. 에세이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강의를 여러 편과 이제 에세이의 강의가 이어질 텐데 하나의 키워드를 이제 만약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인테그리티를 네. 딱 기억하시고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잡고 지금 이제 에세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훨씬 이해가 네. 빠르실 거예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네. 그러면은 다른 학교도 친구들이 인제 저희 인제 슬라이드 보고서 좀 네. 참고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에세이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에세이는 이제 너의 그 value가 테스트 당했던 그 순간을 먼저 묘사를 하고 그리고 네. 그때 너가 배운 것이 뭐였는지 네. 그리고 그게 또 초이트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상황이 학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흔들렸어야 됐던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인제 공동체랑 연결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쓰는 에세이인 것 같아요. 방금 네.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테그리티를 네. 다루고 있는 네. 소재인데요. 네, 여기서 네. 그럼 대표님 잠시만요. 네, 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테그리티가 초트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마디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행동하는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도덕적으로 이게 옳아라고 신념을 그냥 믿고 있는 거와 그 믿고 있는 신념을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다 실천하고 그것들을 이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이제 초호트라고 해서 초호트 네. 인티그리티는 정직성,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나의 온전함을 나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또 그 안에는 행동하는 도덕성이다 보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실행력.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에세이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아 이게 내 에세이에 이 요소가 60% 이상 들어가 있다.' 그럼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네. 수치로
네. 정량화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에세이를 쓸 때 굉장히 많이 피해야 될 것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원래 착한 거 내가 원래 네. 착해서 도와주고 봉사한 거 이런 거는 갈등이 나타나지 않으니깐요. 그리고 뭐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 그래서 내가 항상 네. 원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학교가 원하는 건 아니고 또 네. 그 뭔가 단조롭고 그냥 교훈적이고 훈훈하기만 해서 어떤 그런 감정 변화나 그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 이제 이런 네. 것들은 지금 이 에세이 주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인제 저희가 토드 에세이를 다루면서는 쪼끔 그 이제 구조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저는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에세이 가르칠 때 네. 뭐 꼭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웃라인을 제시했을 때 좀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우선은 뭐 $4 또는 $5 네. 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5 구조이긴 해요, 오른쪽에요. 그래서 네. 먼저 이제 introduction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좀 나타나야 되겠죠. 나의 가치관, 그다음에 상황이 네.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기서 이제 갈등, 긴장감 이런 것들이 네. 표현이 되고, 세 네. 번째에서 근데 내가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나는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뭔가 네.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나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reflection.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거기에 대한 해석과 내가 이제 느낀 것들이 이제 잘 나와줘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내가 초트나 다른 커뮤니티로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써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구조인데요. 또 네.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또 너무 리플렉션보다 그 서사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할애할까 봐 4달러 네. 구조도 짜봤어요. 그래서 왼쪽에 네. 있는 4달러 구조는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음. introduction하고 갈등과 그런 상황들이 같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도 나와주고,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네. 것도 나와주고요. 그리고 네. 나서 두 번째 단락에 그 decision이 나오고, 세 번째 reflection에 가장 많은 한 40% 정도. 그래서 네. 내가 스스로 느낀 것들, 그다음 사고에 확장이 되는 부분들을 풍부하게 써주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또 커넥션을 해야 되겠죠. 커넥션이라는 게 이제 공동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어떤 단락 구조를 쓰더라도 이게 뭔가 입학 포부를 밝히는 것은 아니었다. 네, 너무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뽑아주세요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조절하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이런 두 가지 구조를 짜봤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쓰기에 좋을지 한번 의견을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정답이 딱 있기보다는 중요한 네. 포인트는 헬렌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리플렉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평소에 말하는 어떤 그 서술 구조를 보고 선택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좋다. 그리고 네. 전개가 빠른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은 4 단락 구조가 이제 네. 좋고, 근데 나는 쪼끔 더 글을 이렇게 좀 더 그 서스펜스도 있고 내가 네. 좀 더 좀 그런 이렇게 트랜지션이라든가 그 네. 단락 구조 사이에 좀 더 연결고리를 부드럽게 네. 넘어가는 글을 쓰고 싶다. 물론 그러니까 4 스토리텔링 식으로. 단락도 네. 네. 4 네. 단락도 물론 가능한데요. 네. 쪼끔 더 이렇게 서술을 많이 하는 형태의 친구들은 5 단락 구조가, 그러니까 네. 이게 평소에 서술을 많이 하는 친구가 갑자기 이거를 굉장히 끊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네네. 본인한테 맞는 옷을 이제 찾아서 구조를 네. 찾아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 쓴다면 이제 5 단락으로 가겠죠. 그렇죠. 대표님은 약간 문학적인 취향이 있으시니깐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완전 T여 가지고 약간 저는 오히려 리서치 페이퍼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락별을 명확하게 네. 4 단락으로 나눠 쓰는 게 저는 좀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네네. 또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약간 절충안인데요. 네. 첫 단락에서 이제 4.5 단락 네. 만드는 절충안인데, 첫 단락에서는 인제 인트로덕션하고 그 갈등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해 주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액션이 나와서, 근데 이게 네. 무엇을 했나 보다는 왜 그렇게 했나가 나와줘야 되겠죠? 네네. 대표님께서 이 단락에서 쪼끔 더 그 팁을 주신다면, 네. 그 음. reflective 그 question 관련한.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그 전에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5 네. 단락을 할 때 우리가 트랜지션이나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보통 학생들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네.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게 네.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그 쟁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았다. 네. 나의 그럼 예를 들면은 나의 행동에서 어떤 것에 사람들이 잘못을 느꼈는지 네. 나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네. 독백 형태로 된다면은 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액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질문이 한번 나와 주면 네. reflective question이 중간 2 단락과 3A 사이에 나와 준다면은 네. 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액션을 멈추고 자기가 네. 했던 행동에 대해서 성찰이 들어가는 어떤 그 도입부를 암시해 네. 주죠. 예 네. 그런 그렇게 되면 것들을 글이 네. 굉장히 세련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네. 이제 다음번에 내가 깨닫는 것이 나오기 전에 뭔가 힌트를 주면서 예 그렇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네. 인제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을 저는 인제 리플렉션을 2번 쓰는 거가, 왜냐면 이거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한 단락을 길게 쓰는 게 좀 호흡이 힘들 수도 있어서, 첫 네. 번째는 그 당시의 내적 깨달음, 그래서 당시의 감정과 사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예. 당시에 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사건 직후에 네.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위주로 쓰게 된다면, 또 한 네. 번의 리플렉션 단락을 가지고 거기서는 그런데 나중에 그 깨달음이 나에게 어떤 가치관을 바꾸게 되었는지 해서 쪼끔 더 이제 좀 약간 쪼끔 더 먼 시점에서, 그래서 2번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뭐 이 글에서 한 40% 정도는 음. 리플렉션이 충분히 인제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네네. 다섯 번째는 또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커넥션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네.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락의 구조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구조를 쓰더라도 성찰이 가장 네.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맞아요. 굳이 성찰을 한 단락에 몰아서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음. 이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연결이 되게 그렇게 써 주면은 더 멋진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들었던 게 있었나요?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예시가 그 쇼트 에세이 중에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리플렉션이 되다 보니까 저는 보통은 학생들한테 평소에 많이 겪는 소재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갑자기 내가 뭐 어디에 뭐 오지에 갔다든지 여행을 갔다든지 여기서 갑자기 리플렉션이 올 수도 있긴 한데 네. 쪼끔 그게 세팅상 정말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예시는 학생이 그런 학생이었어요. 어 평소에 말을 좀 굉장히 간결하게 하는 그런 네.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이제 효율성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나의 네. 시간도 아끼고 남의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우리가 윈윈이면 뭐가 뭐 나쁜 게 뭐야 이렇게 해서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챌린지가 나온 부분은 그 상대방이 많이 상처를 받고 네. 얘가 나를 싫어하나? 아니면 얘가 날 무시하나? 이러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reflective question을 갖게 돼요. 네. 뭐가 잘못됐냐? 나는 내 의미를 다 전달했고 서로의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데 뭐가 문제지?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한 피드백을 주지?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제 리플렉션 1 파트는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제 해 보니까 네. 효율성이 다가 아니고 '그 음. 사람들은 나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제 그 시간을 내가 들어 주길 원했는데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해라."라고 했던 게 이제 상처를 입은 거고 그럼 네. 여기서 이 학생이 리플렉션 그 소통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퀘스천을 가진 거죠. 내가 생각했던 소통은 어 내가 말하는 걸 전달하면 끝인데 네. 내가 깨달은 거는 '아 남들은 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걸 내가 진짜 이렇게 알아듣는 게 소통이구나. 지금까지 나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네. 그래서
소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지나고 이제 오해를 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네. 전해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내가 부드럽게 또 아이들도 덜 상처받고 이제 아우르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이제 스킬을 완성하는 어떤 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에세이를 네. 풀어 써서 쓰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 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쓰진 않았지만 이미 그 네. 스토리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이제 남들과 소통을 정말 이렇게 커넥션을 해서 소통을 하는 건지를 깨달았구나라는 게 스토리 전반에 이어지는 그런 에세이를 제가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아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굉장히 너무 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네. 평상시에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예. 일이신 거잖아요. 근데 예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제 예.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에 대해서 인제 도전받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우리 네. 친구들이 일상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이런 것도 쓸 수 있구나.' 라는 좋은 네네네. 예가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네네네. 어려운 데서 찾지 말고 예 네. 굉장히 좀 좋은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네.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학생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들. 근데 네. 즐거움이 되던 걸 계속 하다 보니 또 막상 또 '열심히 해야 돼.'라는 그런 음. 이제 것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여러분의 그 컴포트 존을 이게 넘어서서 인제 이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에세이에서 적어 줘야 될 텐데요. 대표님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플로우 그러니까 이 조이를 말하는 이 에세이가 사실은 좀 네. 함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 에세이 프롬프트를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뭐 "나는 음악을 좋아해." 뭐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근데 이 네. 에세이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은 네. 당신이 즐거워했던 건데 또 네. 거기에서 그걸로 좋아했지만 그게 이제 당신을 이제 푸시했던 게 또 뭐고 네. 그러면 이제 챌린지도 나와야 되고요. 네네. 그렇지만 다시 플로우니까 우리가 다시 흐름으로 결국은 네. 내가 좋아하는 건데 다시 돌아오는데 그 네. 과정에서 내가 좋아했지만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배운 거를 통해서 다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어떻게 네. 이 흐름이 원처럼 네. 흘러가는지를 네. 이제 보여주는데 이 네. 에세이를 만약에 잘못 쓰면 친구들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제가 네. 좋아요. 저는 이게 패션이에요. 근데 네. 그게 남들한테는 사실은 쪼끔 이해가 안 되는 공감이 안 네.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나한테 왜 그렇게 열정이고 되게 기쁨을 주는지 설명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그게 네. 너무 그냥 저는 모든 게 너무 쉬웠어요. 네. 저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뭐 저는 네. 그냥 born to be 뭐 가수예요. 전 born to be 뭐 네. 공부하는 너무 천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실 재미가 없죠. 사실일 네네. 수도 있지만. 그러기 네. 때문에 그러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놓지 않고 계속 이걸 했을까? 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떤 성장을 했을까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예. 대표님께서 방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너무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제 이 에세이 소재가 네.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네. 좋아하는 건데 좀 어려운 점도 챌린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조이도 네. 있어야 되는 거니깐요. 그리고 네네. 이제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동양 친구들이 좀 결과 중심으로 상 받은 네. 거 뭐 1 등 한 거 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네네. 예. 그리고 뭐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뭔가 극복한 것처럼 쓰려고 하는 음. 그런 에세이도 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런 네. 것들을 피해서 우리가 실제로 내 즐거움이 어떻게 도전이 돼 가지고 정말 성장하게 되는지를 잘 얘기를 해 줘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이것도 제가 그냥 이어서 그냥 단락 구조를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음. 드리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introduction을 쓰고 근데 이게 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나한테 즐거운 건지, 내가 왜 네. 좋아하는 건지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도전이 있었다라는 것들, 네. 왜 쉽지가 않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중요한 리플렉션을 쓰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네.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나의 성향이나 나의 한계나 아니면 나의 변화의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 서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또 한 번 그것을 확장해서 결국 그래서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에게 가치관, 네. 나의 성장, 뭐 그런 것들을 나의 컴포트 존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네. 마지막으로 결국은 요게 사실은 또 쇼트 커뮤니티에 연결이 되게 살짝, 네, 네. 핏을 좀 더 맞춰주면 좋긴 하겠죠. 네, 그래서 네네. 이게 뭔가, 네, 이제 두 가지를 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조금 어려운 요 소재를 찾는 게 이게 가장 키일 것 같아요. 이 에세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에세이로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에세이? 네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에세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뭐 personal life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공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를 이렇게 음. 이루는데 그런 거에 뭔가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그걸 쉐입한 걸 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나중에 너가 그 뭐 사람으로서 아니면 학생으로서 또 어떻게 또 성장에 컨트리뷰트 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계속 되게 극적인 것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이 학교는요. 네. 1번도 맞습니다.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뭔가 영향 네. 미친 것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이 세 번째 에세이에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때 깨달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여기 뭐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 아이디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 열심히만 한 거고, 그리고 예. 그냥 완벽하게 해냈다. 이것도 음. 이제 그게 뭐, 예, 자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힘들었지만 결국 상을 받았다. 이것도 여전히 결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것도 극복 에세이로 친구들이 또 뭔가 좀 되게, 자칫 빠질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네. 대표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이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이제 그 장표에서 저희가 보자면은 미국 학교에서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네. resilience거든요. 그 예. resilience인데 resilience라는 단어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내가 끈기 있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내가 계속 배우면서 결국은 해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왜 좋냐면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걸 통해서 내가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성장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나를 깨달았고 셀프 어웨어니스가 됐고 네. 그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커뮤니티에 실천을 하는 네. 경우인데 네네. 이거 같은 경우도 네. 앞에 이제 에세이와 같이 사실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을 하고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했던 게 어쨌든 나의 일상생활에 이제 녹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뭐 큰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실제 겪었던 친구들과의 갈등 이런 네. 것도 될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사춘기니까 사실은 부모님과의 갈등, 소통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자주 올라오는 소재인데요. 네. 예시로 가져온 소재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는 이제 이런 에세이를 할 때 친구들한테 본인이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걸 가져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리플렉션 파트가 1, 2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네네. 그런데 그럼 자기가 고민이 분명히 많이 됐던 것들을 가져와야 글의 네. 소재가 많이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져온 예시는 이거예요. 그 할머니들까랑 이제 할머니 조부모랑 같이 사는 친구인데 이제 네. 할머니들은 옛날 가치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아껴 써야 되고 뭐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할머니를 가끔 본다면은 그냥 옛날 동화 듣는다 이러고 그냥 참으면 되는데 네. 같이 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3 대가. 계속 네. 부딪히는데 이 친구는 솔직하게 그렇게 썼거든요. "나는 지금 미국 대학 보딩을 가려고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할머니는 자꾸 우리를 강조한다. 음. 우리나라가 이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너는 너의 그 세대는 지금 부모 너가 이제 아이니까 부모의 그걸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와 위의 사이예요. 네. discrepancy. 아. 이게 이 에세이의 키워드였어요. 아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랑 부딪히기도 하고 뭐 할머니한테 좀 말다툼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잔잔한 어떤 그런 conflict가 계속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부딪히니까 리플렉션 1에서 왜 어 나는 되게 individualize 된 어떤 그 공부를 하려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네. 할머니는 위를 자꾸 얘기하는데 '할머니는 왜 자꾸 위를 얘기를 할까?' 근데 네. 너무 이렇게 부딪히니까 한번 돌아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왜 자꾸 그렇게 우리 고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왜 자꾸 하냐."라고 이제 그전에는 그냥 흘려 들은 거죠. 할머니가 그냥 또 할머니가 하는 얘기. 근데 네. 작정하고 약간 인터뷰를 보듯이 자기가 음. 궁금한 걸 다 적었대요. 네. 이런 경우에 솔직히 나는 할머니가 이렇게 뭐 우리가 아껴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런 거를 쫙 적은 다음에 내가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고 어. 할머니하고 되게 1시간 정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근데 네. 그걸 약간 독백식으로 쓴 거죠. 물론 그걸 뭐 인터뷰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 얘기를 했겠지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할머니 근데 우리가 서로 룰을 정하자. 서로 얘기할 때 끊지 말자. 음 그러니까 할머니도 나한테 인터럽트 하지 말고 나도 할머니 왜냐면 우리가 그냥 계속 막 그러면 할머니 얘기하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됐었는데 룰을 정해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자 발언권 네. 할머니가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끝까지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위를 자꾸 강조한 거는 음. 어 사실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시대가 전쟁도 겪고 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머니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남은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도 남들의 희생 남들이 막 전쟁에서 죽어가는 걸 봤고 이런 것들을 자꾸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가 나오는 거다.' 아. 그냥 네. 내가 그건 어쩔 수 없 약간 나의 어떤 본능처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깨달음 얻은 거는 그거였어요. '아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나는 그냥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녀의 인생을 정말 들어봤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냥 네. 그 시대에는 위라는 게 우리도 되고 나도 되고 그냥 그런 공통 가치였구나. 음 근데 나는 왜 그걸 그렇게 바라봤을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학생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네. 리플렉션 2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아 그래서 깨달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초우트가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행동하는 도덕성인 학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야 거기까지 좋아. 되게 아름다운데 그러면은 그냥 소설로 끝나니까 거기서 현재의 이슈를 가져와 보자. 현재의 음 이슈. 자 현재의 이슈는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거기에 별로 와닿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다시 플래시백을 해서 그럼 이렇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냥 뭐 되게 존재 없는 국가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파병을 와 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지켜냈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당장 뭐 전쟁을 참여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유를. 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했으면 지금의 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아. 그게 사실 커뮤니티이고 그런 네. 식으로 제가 이제 커넥션을 해서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그럼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행동하는 도덕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그런 거죠. 국민청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국민청원 아직 못 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네. 되겠다 앞으로. 음. 내가 그런 뭐 그린피스나 이런 걸 나올 때 그냥 '아 귀찮아.' 이러고 넘길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걸 정말 '내가 일단 지식을 가져야겠다, 거기에 음.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네. 그걸
알아야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무조건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음. 그거를 스스로 그 이유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 에세이를 많이 공을 들였는데 공을 네네. 들인 이유는 할머니와 갈등이 좀 심했기도 했고 학생이 네. 실제 애정을 가졌던 에세이라서 아 저희가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런 네. 결론을 가져갔거든요. 네. 굉장히 친구도 만족했고 그 친구는 네네. 초트를 가서 아 네. 예 지금은 이제 political science 전공으로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아. 하고 있는데 너무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한 거가 특히 마지막에 커넥션을 그렇게 전쟁과 그다음에 내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 연결을 시키는 게 진짜 네. 할머니랑 싸운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온다는 게 '와 이건 진짜 네 뒷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아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드네요. 네. 또 예예예. 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인제 주변의 어르신들 근데 이미 초호트가 그 친구를 이미 받아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이거는 입학사정관이 이미 읽었던 에세이고. 네. 좀 네 다른 근데 이제 스토리로 가져야죠. 참고를 해서 이게 이제 뭔가 그렇게 시작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일상적인 건데 끝으로 가면은 진짜 의미가 뭐 전쟁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되게 네. 많이 이제 그 초호트 스타일로 네네네. 정치적이며 사회적이며 또 글로벌하게 되게 멋있게 예예예.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네네네.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번에 잘 배워서 잘 친구들이 에세이 잘 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